우리 절대값 함수에 대해서 배울 건데 절대값이라는 게 일단 뭐니 얘들아? 절대값이라는 건 어떤 걸 절대값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원점 사이의 거리인 거지. 원점 사이의 거리를 의미해서 이 값은 항상 0보다 뭐 해줘야 돼요? 크거나 같아져야 된다. 이 정도 생각하고 있으시면 되는데 우리는 이제 절대값이 포함된 함수를 구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시면 돼요. 절대값이 포함된 함수를 구할 거다. 알겠죠? 근데 함수일 수도 있고 그냥 도형이 될 수도 있어요. 알겠죠? 근데 이런 얘네들 절대값 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편하게 어느 정도 수업 들었을 때 바로 사용하려면은 뭔가 이런 대칭에 대해서도 좀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x축 대칭이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죠? x축 대칭이다 그러면은 x축 대칭이면은 수상 마지막에 배우죠. 도형이 이동해서 x축 대칭이다 그러면은 y의 부호를 바꿔줬었잖아. 맞아요? 그래서 우리 이런 식으로 y는 fx라는 함수가 있었는데 x축 대칭을 하게 되면은 y의 부호가 달라지는 거니까 마이너스 y는 fx다. 이런 식으로 고쳐줘가지고 여기다 써준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y축 대칭이다 그러면은 x의 부호가 달라지는 거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이런 함수가 있었다 했을 때 y축 대칭을 시켜주면은 f-x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줘야 되겠고 그 다음 세 번째 원점 대칭이다 그러면은 원점 대칭일 때는 x랑 y 둘의 부호가 다 바뀌어지는 거죠. 그래서 y는 fx를 대칭을 시켰을 때는 원점 대칭을 시켰을 때는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면서 y눈으로 정리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고쳐지고 얘도 y눈으로 정리하면 이런 식으로 고쳐진다까지도 알 수 있었겠죠. 그리고 y는 x 대칭은 역함수 관련된 거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기까지는 일단은 너희가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야. 그럼 얘네들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는 이제 함수 관계에 대해서 좀 배우게 되는데 이런 애들이 또 나오게 돼요. 자, 첫 번째로 fx라는 녀석이 f-x와 같은 함수다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x의 부호가 달라진 거잖아. x의 부호가 달라져도 같은 함수가 된다 이런 뜻이거든. 그럼 얘네들은 나타내고 있는 게 뭐냐면은 y축 대칭인 함수다. 누가? fx라는 애가 y축 대칭인 함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야 돼. fx가 이해하겠어요? 여기까지도? 보면은 알아야 돼. 모든 실수에서 이 값을 만족시키고 있다라 얘기하잖아? 그러면은 y축 대칭인 함수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시면 된다고. 아셨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f-x는 마이너스 fx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얘는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본다 치면은 이런 식으로 고쳐지겠죠. 이런 식으로. 여기 이해됩니까? 이렇게? 그러면 얘는 x의 부호도 달라졌고 전체 y의 부호도 달라졌는데 같은 함수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그럴 땐 뭐였다? 이 함수 모양이랑 똑같이 되는 거기 때문에 fx가 원점 대칭인 함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시면 돼요. 원점 대칭 함수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또 어떤 애들 자주 등장하는 애들이 어떤 애들이냐면은 f의 x 플러스 p 이 값은 fx 이런 식으로 표현도 잘 나오게 되거든. 얘네들은 생각해봐요. 0 대입하면 f0과 fp는 같은 거지. 1 대입해도 f1이랑 f1 플러스 p가 같은 거지. 그럼 얘네들은 함수값이 똑같아지는데 그 간격이 얼마큼 되겠다. 함수값이 똑같아지는데 p만큼 간격 차이가 나는 거죠. x로는. 그래서 이런 뜻은 x는 p가 주기인 함수다. 여기서 주기라는 거는 반복되는 구간의 길이야. 반복되는 구간의 길이가 p가 되는 함수들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으시면 되는데 얘네들은 가끔 이렇게 고쳐서 나오기도 해요. f의 x 플러스 2분의 p는 f의 x 마이너스 2분의 p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 결과적으로 얘도 치환을 시켜보면 얘처럼 똑같이 나오게 되거든. 이 값을 t였다 생각하면 얘랑 똑같이 나오게 돼서 이 주기가 p다 이렇게 생각해줘야 돼요. 얘도 그런 거는 뭐
뭐 외우라고 하는 건 아닌데 차를 구했을 때 P라고 나오게 되잖아. 그래서 주기가 P다. 얘도 P다. 근데 주기는 당연히 양수로 얘기해 줬어야 됐겠지? P가 양수인지 무슨지 모르니까 뭐 절대값이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도 상관은 없어요. 알아볼 수는 있어야 된다고 너희가. 알겠죠? 그러면은 하나 문제를 하나 내볼게. 봐봐요. F에 O-X는 F에 O 플러스 X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 얘네들은 뭐를 의미할까? 약간 모양이 어떤 거랑 비슷해. 얘랑 좀 비슷해 보이잖아. 그래서 학생들이 처음 할 때는 얘라고 헷갈리는 경우가 있거든. 근데 얘는 차를 구해봤을 때 x에 관해서 나오기 때문에 걔는 뭐 주기함수를 나타내는 건 아니야. 얘는 뭘 나타내고 있냐면은 1번과 비슷한 녀석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얘네들이 비슷한 거다. 여기는 원래 0이 생략돼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0 더하기 x, 0 마이너스 x 이렇게 되지. 그래서 y축 대칭이니까 x는 0 대칭이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 얘는 그럼 어때? 얘는 5를 기준으로 너희가 함수값 대입해 보면은 5를 기준으로 이제 대칭이 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서 얘는 x는 5 대칭인 함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대칭 함수다. 알겠죠? 그래서 이 표현까지도 너희가 알아두시면 돼. 그럼 얘네랑 차이점은 뭘까? 차이점은 얘네들은 x의 부호가 달라지는 거고 얘네들은 더해진의 상수의 부호가 달라지는 거야. 알겠어요? 이런 애들은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하나 봐봐요. fx 플러스 3은 f의 x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나와도 주기가 5인 함수다. 이렇게 너희가 바로 찾을 수 있으면 좋겠고. 되겠죠? 이 정도까지는 3학년 때까지 계속 다 사용하게 될 거야. 이 정도까지는. 아셨죠? 그럼 이제 얘네들을 바탕으로 이제 절대값 함수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자, 가장 많이 우리가 보게 된 애들이 이런 애들이야. y는 fx인데 전체에 이렇게 절대값이 들어간 경우다 이렇게 나온 거거든. 그럼 나는 이런 식으로 본다고. 이 전체에 절대값이 돼 있다는 말은 y 값이 항상 뭐여야 돼? 절대값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질 테니까 y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은 함수였던 거야. 이해돼요? 그 fx를 그렸는데 y축 아래에 그려졌다라면은 x축 아래에 그려졌다라면은 전부 다 꺾어 올려서 그려줄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려주는 거거든. 근데 일일이 따져보면 이거지. 절대값이 나왔다고 하면은 너희는 당연히 절대값 안에 있는 이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와 얘가 0보다 작을 때로 나눌 거야. 맞아요?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는 그때 함수는 y는 fx로 써지는 것이고 fx가 0보다 작았을 때는 마이너스를 달아주고 써줘야 되는 거겠지. 그럼 fx를 예를 들어서 2차 함수가 이렇게 존재했었고 x축 여기 존재했었다라고 해볼게. 그럼 이런 경우에서는 절대값 함수를 그려주고 싶은 거거든? 근데 그냥 fx만 그린 거야 얘가. 그래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은 여기서부터 여기를 의미하고 있었겠지. 이런 애들은 그냥 그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fx가 0보다 작은 부분은 원래 fx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준대. 그게 무슨 뜻이니? 마이너스를 붙여준다. y의 부호가 달라진 거죠. x축 대칭을 시켜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려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는 워낙 당연하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 푸는 건 아니고 어떻게 해야 돼? 그냥 fx를 전체 절대값이 있는 경우는 그냥 그려놓고 x축 아랫부분 접어 올린다, 꺾어 올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 아셨죠? 뭐 쉬운 거를 뭐 하나 다시 예를 들어서 보면은 y는 x-1의 절대값이 이렇게 나왔어. 그럼 너희는 편하게 절대값 없다 생각하고 y는 x-1을 그어주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됐어요? 근데 이 함수의 전체 절대값이 되어 있네? 그럼 x축 아랫부분을 꺾어 올려주면 되겠구나.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되겠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아주 어렵지 않죠 이거는? 1번이 제일 많이 등장하고 어렵지도 않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y는 f의 절대값 x
이런 애들도 보게 될 거야. 자, 절대값 x도 보게 되는데 얘네들은 얘도 처음에는 이제 원리대로 볼게.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랑 얘가 0보다 작을 때로 나누겠죠.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말은 그대로 쓸 거니까 y는 fx를 그대로 그리시면 돼. 어느 범위?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 x가 그대로 그리시면 되고, 이 경우에서는 y는 f의 마이너스 x 이렇게 그려줘야 되는데, 얘는 무슨 뜻이지? 원래 fx랑 얘가 무슨 관계에 있는 거야? 이렇게 봤을 때는 x의 부호가 달라서 y축 대칭이 되어 있는 거지. 그래서 이 함수를 y축 대칭인 함수를 그려주면 돼. 이 범위에서는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고. 아셨어요? 자, 그럼 얘도 자 그래프로 한번 생각해보자. fx가 이렇게 존재했어요. fx 이렇게 존재했어. 2차 함수가 이렇게 존재했어요. 근데 난 이 절대값 함수를 그려줘야 돼. 그러면은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이쪽 범위에서는 fx를 그대로 보면 되기 때문에 그냥 얘가 이렇게 그려지는 애였겠구나,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런데 x가 0보다 작을 때는 얘를 그려줘야 되는데, 얘는 어떻게 되는 거라고? 얘의 y축 대칭인 애를 그려줘야 된다, 이런 뜻이었었지. 그럼 이 지금 내가 그려진 이 함수를 y축 대칭을 시켜서 그려본다 치면은 아마도 이런 식으로 그려지고 있었다는 거 이해하겠니? 이런 식으로 그려지고 있었다. 그 함수를 어떻게 하겠다? x가 0보다 작은 범위에서만 볼 거니 이쪽은 볼 필요가 없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돼가지고 이런 모양이 나오게 돼. 그럼 너희는 이거를 매번 이렇게 나눠서 풀 수는 없다고 했잖아. 그래서 내가 정리를 해주면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첫 번째는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 그냥 y는 fx를 그리시면 돼. 그러니까 아까 이렇게 그렸었잖아. 이런 식으로. 근데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만 그리라 했으니까 이렇게 된다는 걸 이해했죠. 그 다음 두 번째 작업이 얘가 y축 대칭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y축 대칭을 시켜요. 그럼 이만큼이 y축 대칭시키면 이렇게 그려졌겠지. 아셨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단원에서 좀 빠르게 편하게 그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 매번 구간을 나눠서 너희가 그릴 수는 없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여기까지도 되죠? 근데 이런 문제에서는 뭐 하나 예를 들어서 한번 보여줄게. 봐봐요. 얘가 y는 x제곱 마이너스 절대값 x 플러스 3 이렇게 있었다고 봅시다. 이런 식으로 있었다고 볼게요. 여기 ex를 할까? 이렇게 나왔어. 그럼 어떤 함수가 fx라고 자, y는 fx 그냥 이렇게 볼게. fx가 이렇게 나와 있었어. 이런 식으로. 그럼 얘는 학생들이 이게 하나만 있으면은 얘인지를 잘 못 알아채거든? 잘 못 알아채는데 x제곱이라는 녀석은 절대값 x의 제곱이라 생각해도 되니? 이거랑 이거는 똑같은 거 알 수 있겠죠? 그래가지고 이 함수가 y는 절대값 x의 제곱 빼기 2의 절대값 x의 플러스 3이었구나 이렇게 해석한다면은 x 자리에만 절대값이 돼 있는 2번 유형이었구나 이렇게 너희가 생각할 수가 있게 된다고. 그럼 이 그래프를 그릴 때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y는 fx 그러니까 누구만 절대값 없는 이 녀석을 그릴 수가 있었겠죠. 그럼 y축이 이렇게 있었다 치면은 그래프가 꼭지점이 1이고 1이었을 때 2가 되니까 아마도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야. 여기가 1,2구나 이런 식으로 됐어요. 여기까지. 그리고 나서 y축 대칭시켜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고. 아마 이런 식의 그래프 가지고 뭐를 찾겠어. 이제 직선을 하나 더 준다던가 교점의 개수가 뭐 4개 되게끔 찾아라, 뭐 3개 되게끔 찾아라, 뭐 2개 되게끔 찾아라, 뭐 이런 식의 문제를 낼 수가 있는 거라고. 근데 이거 그리는 데서 오래 걸리면 안 되고. 아셨죠? 이거 두 번째 거까지는 꼭 기억해야 돼 얘들아. 두 번째 거까지는. 왜냐면은 1번과 2번은 절대값 함수라고 얘기할 수 있는 애들이야. 이런 애들 함수인 거 맞잖아. 세로선 거스의 단점에서 만나니까 함수가 되는 애들이기 때문에 1번과 2번은 앞으로 계속 나와야 해. 근데 지금부터 설명한 3번과 4번 같은 경우는 1학년 때만 좀 나오고 나니까 1학년 때까지만 좀 공부를 해놓으시면 돼요. 뭐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니까. 자, 세 번째. 자, 절대값 y는 fx다. 그러니까 y에만 절대값 되어 있는 경우가 있거든.
그럼 y에만 절대값 돼 있으면 x에만 절대값 돼 있는 이 경우와 똑같이 생각하시면 되겠죠. 맞아요? 그럼 어떻게 보면 될까? 얘는 첫 번째로 y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에서 y는 fx를 그린다. 그리고 두 번째는 x축 대칭을 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해되겠죠? 자, 하나 이거 간단하게 이렇게 그려볼게요. 자, fx가 이렇게 존재했어. x축이 여기 존재했어요. 자, y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그리려 했으니까 이렇게 된다. 가능하죠? 그리고 나서 x축 대칭시키면 얘가 이런 식으로 될 거 아니야. 이런 애들 함수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근데 그래프 모양 찾는 문제로는 나올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그래프 모양 찾는 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알고 있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자, 절대값 y는 f의 절대값 x 이렇게 돼 있는 경우, 둘 다 들어가 있는 경우지. 원래 둘 다 들어가 있는 경우는 다 나눠서 풀어야 돼.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y가 0보다 크거나 같다.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y가 0보다 작다. 다시 x가 0보다 작을 때 y가 0보다 크거나 같다. x가 0보다 작을 때 y가 0보다 작다. 네 번을 나눠서 풀어줘야 된단 말이지. 근데 얘도 그렇게 풀 수는 없잖아. 그래서 얘도 그냥 편하게 푸는 것만 보고 너희가 그래프만 잘 그릴 수 있으면 돼. 자, 얘는 똑같아요.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y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y는 fx를 그려주면 돼.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x축 대칭시키고 y축 대칭시키고 원점 대칭시킨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으면 돼요. 알겠죠? 자, 그 편하게 얘도 보통 얘 같은 경우는 이차함수 형태로 잘 안 나오고 어떤 애들로 나오게 되냐면은 이렇게 나와. 절대값 x 플러스 절대값 y는 5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다고. 그럼 얘네들은 x에도 절대값 y에도 절대값 돼 있는 상황인 거지. 그럼 얘네들은 1사분면에다가만 x 플러스 y는 5 얘 그래프를 그려주는 거야 너희가. 그러면 x절편이 5고 y절편이 5인 요런 함수가 나오게 되거든. 그리고 나서 얘를 x축 대칭시키고 이 대칭된 애를 한 번에 y축 대칭시켜줘 버리면 끝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 녀석을 x축, y축 원점 대칭시키는 건 맞겠지. 그러니까 하나를 먼저 x축 시키고 y축 대칭시키면은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이해하셨죠? 이 네 가지 유형은 외우고 있어야 될 거야. 그래야 문제를 좀 빨리 풀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도 예를 들어서 좀 같이 봐볼까? 자, 467번으로 한번 봐보세요. x에만 절대값 돼 있는 경우잖아, 얘들아. 맞지? 이런 유형이었다 생각하면 되지?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너희가 그래프를 보고 나서 y축 대칭시킨 거 찾아보면 몇 번이겠어? 몇 번 나와요? 2번 나오는 거 다 알 수 있죠? 다 이해했다 볼게요. 이런 정리하면서 정리만 잘 해놔요. 자, 그 다음에 자, 절대값 함수가 이제 어떤 애들로 나오게 되냐면은 우리가 요런 애들 부등식 하면서도 많이 했을 거야. 절대값이 포함된 부등식도 있었고 아마 수상에서 있었겠지? 수상에서 너희가 이런 문제들을 많이 풀어봤을 거라고. 이 값이 5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 만족시키는 x의 범위 구하시오. 이런 문제를 많이 풀어봤을 거야. 근데 얘네들도 함수의 입장에서 접근을 하면은 너희가 훨씬 더 쉽게 풀 수 있었을 거라고. 그래서 왼쪽에 있는 이 함수를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 거고, 식적으로 풀었을 때보다 나는 훨씬 더 간단하다라고 봐요. 식적으로 풀었을 때보다. 원래는 식적으로 풀 때는 어떻게 풀지? 이 녀석이 0 되는 값 찾고 이 녀석이 0 되는 값 찾죠. 그래가지고 2랑 마이너스 1이니까 첫 번째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두 번째,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을 때. 그리고 세 번째가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해서 함수식을 각각 구하고 해를 구해서 공통된 범위 구하고 해를 구해서 공통된 범위 구하고 해를 구해서 공통된 범위를 구했었지. 기억나니? 그런 식으로 풀었을 텐데 지금부터 함수로 해석을 하면은 너희가 특히 수상할 때는 이 방식보다는 함수로 구하는 게 훨씬 간단할 거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이 함수랑 y는 5라는 상수 함수를 비교할 거다. 자, 이 생각은 너희가 앞으로 2학년 3학년 때 계속 사용하게 될 거야. 부등식이라고 하면은 2학년 때도 부등식을 배워요. 3학년 때도 부등식이라는 거를 함수가 달라지는 것밖에 없어. 근데 푸는 과정은 부등식의 해를 구하는 건 고등학교 1학년 때 하는 거야, 얘들아. 해를 구하는 건 고1 때 하는 거고 그냥 상황에서 항상 만족하는 거 찾아라. 만족하는 범위 구하라는 거는 문제에 나오지 않는다고. 이 범위를 만족하고 있을 때 미정계수 문제를 풀거나 이런 식이지 해를 구하는 건 안 나온다고. 알겠죠? 그래서 나중에는 계속 이 부등식을 풀 때는 함수와 함수를 비교한다라고 생각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니? 비교한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함수를 그리는 거 한번 볼게요. 어떻게 그리냐면은 자, 얘네들이 0되는 x값 찾는 건 똑같아. 자, 0되는 x가 2잖아. 2를 여기다 대입하면 0, 2 대입하면은 3이라고 나오니까 아, 우리는 여기 2,3을 지난다는 건 알 수 있겠지. 그 다음 얘도 0되는 x가 마이너스 1이야. 대입하면 0이고 마이너스 1 대입하면은 3이라고 나와요. 아,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1,3이다.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얘네들은 어차피 우리가 배우는 애들은 전부 다 안에가 1차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얘네들을 직선으로 이렇게 연결시켜 주시면 돼요. 수상 때나 수학 때나 다 1차밖에 안 나와요. 일단은 이런 부등식 형태의 문제를 풀 때는 연결해주고 이쪽 부분 남은 거죠. 그 다음부터는 좀 계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x가 2보다 큰 경우를 생각하는 거야. 이쪽 부분은 x가 2보다 큰 경우잖아. x가 2보다 큰 거 대입하면 양수고 얘도 양수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둘 다 그대로 나올 거니까 그대로 나왔을 때 식이 뭐가 되겠어? 2x-1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돼요? 그럼 반대쪽에서는 어떻게 될까? 이쪽에서는 다 마이너스를 달고 나왔을 거 아니야? 둘 다 0보다 작아질 거니까 그럼 여기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준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될 거다 함수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그래프 그리는 거 되니? 자, 그리고 나서 이제 y는 5라는 상수 함수로 너희가 이제 그어볼 수 있게 되겠지. y는 5 이런 식으로. 그랬을 때 크거나 같은 범위니까 아, 여기에 x범위와 이쪽에 x범위를 구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서 교점만 찾아주시면 되죠. 그럼 얘가 얘인데 x 얼마 돼요? 3이라는 거 알죠? 그럼 얘가 얘인데 그럼 x가 마이너스 2라는 거 알죠? 그래서 x값이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x값이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식의 부등식의 문제를 풀게 될 거고. 이해됩니까?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얘네들은 지금 절대값이 몇 개 나온 거야? 2개 나왔죠? 2개인 함수지. 절대값 2개인 함수인데 더한 걸로 나왔잖아, 얘들아? 더한 걸로 나왔을 때는 둘 중 하나에서 최소값을 갖게 돼. 근데 얘같이 개수가 이렇게 똑같은 경우는 어차피 상수함수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이 사이값이 전부 다 최소값이 나와지는 거거든? 근데 이렇게 개수가 만약에 달라졌을 때는 이렇게 기울어져서 나오는 경우들도 있을 거야. 그러니까 둘 중 하나가 최소다. 그 값은 대입해보면 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아셨죠? 자, 그럼 이제 절대값이 2개 이상인 3개짜리도 우리가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x의 절대값 있고 여기가 x-2의 절대값 있고 여기가 x-5의 절대값. 뭐 이런 식이 나왔어. 얘도 푸는 방법은 똑같아요. 얘도 푸는 방법은 똑같아. 전부터 찍는 거야. 0되는 x값들을 찾아서 0 대입하면 7이라고 나오죠? 여기가 0,7이다. 이렇게 되고 2 대입하면 0, 2 대입하면 3이니까 2,5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5 대입하면 0, 5 대입하면 3 해서 얼마 나오죠? 5를 대입하면은 8이라고 나오게 되겠죠? 자, 이렇게 돼서 어차피 다 1차기 때문에 얘네들을 직선으로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시면 되고 그 다음 5 넘어서는 다 양수니까 얘가
기울기가 3x, 기울기가 3이 되면서 얘보다 더 가파지게 이렇게 그려져. 얘가 3x-7 이렇게 나오고 다시 이쪽에서는 이렇게 되면서 마이너스 3x 플러스 7 이렇게 함수를 구하면 되죠. 물론 이 사이의 식을 구할 때는 두 점 아니까 직선 세우면 되는 거고 그냥. 됐어요 여기까지? 기억할 건 뭐밖에 없다? 기억할 거는 아 이렇게 점 찍어서 그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얘네들이 다 뭐일 때만 내가 얘기하고 있었다? 연결은 플러스로 될 때만 얘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절대값이 홀수계가 나왔잖아요 얘들아? 홀수계가 나왔을 때는 가운데 값에서 최소값을 갖게 돼. 가운데 값에서 그러니까 0과 5의 중점이란 얘기가 아니라 0이랑 2랑 5잖아? 그 가운데에 있는 값에서 최소값을 갖게 된다. 만약에 5개가 나왔어도 가운데에서 최소값을 갖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고. 아셨죠? 그 정도까지는 문제에 나올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는. 그럼 빼기로 나와 있는 경우는 내가 그냥 문제를 풀어주도록 할게요. 그냥 빼기로 나와 있는 경우. y는 x-2의 절대값에다가 마이너스 x 플러스 4의 절대값. 이 녀석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가 빼기로 나왔을 때도 그냥 일단 0 된 x값에서 좌표를 먼저 찍는 거예요. 좌표 먼저 찍어요. 2가 되는 0이 되는 x값 2니까 2 대입하면은 얼마 돼요? 2 대입하면 마이너스 6이다. 이렇게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마이너스 4도 대입해봐. 얼마 되죠? 마이너스 4 대입하면은 4일 땐 6이다. 마이너스 4일 때는 6이다. 이렇게 나오게 되겠지? 그 다음에 얘네들 이렇게 연결시켜주면 되고 그 다음 이쪽에서는 2보다 클 때는 얘가 뭐고? 양수고 얘도 양수잖아? 다 그대로 나오니까 x-2 마이너스 x 플러스 4에서 마이너스 6이라 나오니까 상수함수로 그려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쪽 마이너스 4보다 작을 때는 음수니까 마이너스 서로 달고 나오게 되니까 y는 6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지. 됐어요? 그럼 이 함수의 최대값은 6이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6이다. 이런 식으로 보여주면 되고요. 아셨죠? 이 정도만 너희가 정리해보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수업은.